경우에도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O자형 다리인 경우에 특히 무릎 안쪽에 통증이 집중하게 됩니다. 이거는 방금 말했던 거를 이제 점수로 환산해서 이 점수에 합산한 점수로 해서 퇴행성 관절염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를 나타내는 거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시는 게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과도한 사용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관절염을 말하게 되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과사용하고는 상관없이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많이 사용해서 통증이 오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관절이 통증이 오고 아픕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런 과사용하고 상관없이 여러 관절이 동시에 붓고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져서 뼈 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에 부은 관절이 좀 딱딱하게 뼈가 좀 튀어나온 것처럼 만들어지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부은 관절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엉덩이나 무릎 관절에 호발하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든 관절, 특히 손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 특징이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해서 생기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에 잘 생기겠죠?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비슷하게 양쪽 대칭적으로 생깁니다. 손이 아프다면 양쪽 손이 다 아프게 되고 무릎이 아프다면 양쪽 무릎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생긴 통증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아파요.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반면에 쓰면 쉰 상태에서는 손이 붓고 뻣뻣해지지만 쓰면 쓸수록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통증이 좀 편안해지고 통증이 없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마다 아프다. 그거는 류마티스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피검사로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런 관절염이 이제 초기 관절염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초기 관절염은 다 알기가 힘들어요.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더더욱 나타나는 특징이 없지만 증상 가지고 대부분 판정을 하는데 초기 관절염은 그 관절 연골이 약간 닳아져 있는 정도로 관절 간격이나 뼈 모양이나 배열 이런 것들은 크게 이상은 없어요. 이럴 때 이제 통증은 약간의 통증과 부종, 무릎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간단한 따뜻한 찜질 그리고 근육을 좀 풀어주는 물리치료 필요하다면 약이나 관절에 필요한 관절 운동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관절염을 그림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정상 관절염과 정상인 관절과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낍니다. 약간 좀 좁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뼈가 맞닿아 있는 그런 소견은 보이지 않고 뼈의 배열도 반듯하니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 이제 좀 더 진행해서 중기 관절염으로 되게 되면은 관절 연골이 이제 어느 정도 닳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써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연골이 닳아져서 뼈끼리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제 소리가 들 수도 있고 걸으면 걸을수록 뼈에 이제 부담이 가서 통증이 오겠죠. 이 경우에는 그 초기 관절염에서 했던 기본적인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외에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겠는데 어르신들 한두 번쯤은 다 맞아보셨을 거예요. 연골 영양제에서 연골 주사라고 많이 맞아보셨죠? 연골 주사라든지 뼈 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즘 많이 하는 관절 내시경이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은 연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한번 닳아지거나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그 재생률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연골을 재생시키고 이런 것들은 나이가 한 40세나 45세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연세에서는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는 수술이 아니라 내시경적으로 그 연골이 좀 부스러져서 관절을 떠돌아 다니는 그런 것들을 좀 청소해주는 다듬는 정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기 관절염 보시면 아까 초기 관절염에 비해서 확연히 이렇게 관절 근육이 좁아지는 것과 뼈 모양이 약간 좀 틀어져 있죠.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다리 모양도 약간 벌어져서 O자
이제 유전자를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시행하는 관절 내시경은 후에 이제 구멍 2개만 뚫어서 시술하는 거로 상처가 일단 적겠죠. 5mm밖에 안 되는 구멍 2개만 뚫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고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적게 되겠습니다. 이 내시경 수술을 했을 때 관절 속의 사진인데 이 보시는 이게 이제 뼈를 덮고 있는 연골입니다. 이 연골이 매끈매끈하게 뼈를 싸고 있고 이 바닥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 있는 이게 이제 연골판이라고 하는 굉장히 몰롱뼈로 된 판인데 이게 좀 퇴행성 관절염을 진행하신 초기, 중기 환자들에서 좀 퇴행적으로 찢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서 다듬어주고 레이저를 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 연골판이 아니라 연골이 벗겨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뼈를 하얀 연골을 싸고 있어야 되는데 일부분이 벗겨져서 뼈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 재생 수술을 다시 하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연골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거는 이 자라난 연골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상적인 연골, 똑같은 연골은 아니에요. 기존의 연골은 초자연골이라고 해서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연골이지만 그 내시경 수술로 인해서 재생시킨 연골은 그런 초자연골이 아니라 우리 피가 나면서 혈액이 응고돼서 생기는 섬유연골, 그래서 약간 정상적인 연골보다는 좀 약한 연골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연골 재생 수술도 같이 말씀드렸듯이 45세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만 가능하게 되고 50세가 넘으면은 이런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잘 권하지는 않아요. 더 진행돼서 이제 말기 관절염으로 가시게 되면 말기 관절염은 연골이 이제 거의 다 닳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 닳아지게 되니까 관절 근육이 좁아지게 되고 뼈끼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걷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통증이 있어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 오고 다리는 O자형으로 심하게 벌어져서 걷는 것 모양도 이상해지고 이 시기의 치료 방법은 기존에 있던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주사나 내시경 치료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골술이나 반치환술인데 요즘 많이 하시는 게 인공관절 질환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기 관절염 환자 엑스레이 보시면 아까 중기에 비해서 더 이제 뼈가 맞닿아서 이렇게 동그랬던 관절면이 평평해져 버렸어요. 다 닳아져서. 그리고 옆에 뼈가 이렇게 돌출된 걸 보이게 되겠죠. 다리는 이렇게 틀어져서 O자형으로 변하게 되고 심하게 지금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얗게 연골이 덮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면 다 벗겨진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골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던 것들 다 제거해서 깨끗이 다듬은 다음에 인공관절을 씌우는 게 인공관절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은 최근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온 지는 거의 한 30-40년이 됐어요. 그동안 이제 그런 오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계도 많이 발전을 했고 합병증도 거의 없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에 이제 관절이 뼈가 다 닳아지고 모양도 틀어지고 그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정상적인 무릎 관절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보통 수술하고 나서 3-4일, 빠르면 2-3일째부터 바로 보행이 가능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럼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수명이 어떻게 되냐? 그 연세나 생활 습관, 근력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그 수명은 15년 내지 20년 정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하시는 연세가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좀 짧으셔서 60대 전후로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70세, 80세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기에 했을 때 평균 수명을 15년 내지 20년 정도로 잡으시면은 이런 말씀 하기는 좀 뭐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심한 말기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수술 사진입니다. 이렇게 뼈를 깎아내고 위아래 깎아내고 뼈의
금속으로 된 삽입물을 집어넣고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이에는 연골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 인공 관절을 집어넣게 됩니다. 누차 얘기했던 인공 관절 수술의 장점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기가 지나면 통증이 거의 없어지고 관절의 움직임이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O자로 변형됐던 다리를 반듯하게 교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 이런 재질은 그동안 수많은 개발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무해한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삶의 질이 좀 개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뭐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내시경, 인공관절 수술까지 이런 치료에 앞서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관절염이 잘 안 생기게, 뭐 피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 발병 시기를 늦추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좋게 해주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항상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허리에 다른 관절에도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런 양반다리, 쪼그리 앉기, 무릎 꿇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늘상 얘기하는 게 생활 패턴을 좀 바꾸세요. 침대 생활이나 소파 생활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편한 신발을 사용하셔야 되겠고,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계단이나 경사진고, 즉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아요. 계단 보이면 가급적 피해 다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지팡이나 관절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채식, 육식보다는 채식에 대한 식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 무릎 계단을 특히 오를 때는 무리하게 여러 계단을 동시에 한꺼번에 오르는 것보다는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은 뭐 딱히 뭐 특별히 어떤 음식이 좋다 이런 건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칼슘이 풍부한 거나 채소 이런 것들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될 음식은 뭐 아까 아침에 정의성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분의 과다 섭취는 몸에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관절에 부담 주고 다른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신장 환자분들은 주의해서 섭취하시게 되겠고, 이제 뭐 아까 아침에도 말했지만 보조기를 사용하는 거, 관절염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말은 무리하게 이제 일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피하시라는 거겠죠. 또 일을 할 때 여러 관절의 무게를 분산시키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한 손으로 든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될 수 있으면 두 손으로 들고, 그리고 휴식과 스트레칭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되고요. 강한 근육과 큰 관절을 이용해라. 이건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문을 열 때도 손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몸 자체를 이용해서 열고 닫는 거. 큰 관절에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작은 관절은 관절이 연골이 얇기 때문에 쉽게 관절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 항상 뭐 통증이 있고 관절염이 심하더라도 낫고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